근신경통증 조절학회에서 하는 근육학 기초이론 수업을 진행할게요. 누구나 쉽게 보는 근육학 책을 참고해서 임상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해부생리학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49번 대퇴 사두근부터 수업을 할게요. 자, 넙다리 네갈래근이라고 신용어가 있습니다. 자, 대퇴고를 넙다리 뼈라 부르고, 그리고 이제 사두, 머리가 네 개란 뜻이죠. 근데 신용어에서는 네갈래라고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어는 넙다리 네갈래 그러는데 그 네갈래 근육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자, 대퇴직근이 있습니다. 넙다리 고등근이라고 그러고요. 직근이 이제 곧다는 뜻이죠. 그리고 중간강근, 중간 넓은 근이라고 부르고, 강이 이제 넓을 강자입니다. 그리고 내측 강근, 안쪽 강근이고 넓은 근이고, 외측 강근은 바깥쪽 넓은 근이죠. 자, 기시 정지를 보시면 일단은 근육을 보시면 모든 것들이 이제 슬개골로 오는데, 나중에 이 각의 위로 올라가게 되면 대전자로 세 개는 붙고 하나만 골반 쪽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하장골극이라는 장골에 있는 이제 가시가 네 개 있겠죠. 장골에는. 그래서 앞쪽에 두 개 있고 뒤쪽에 되어 있는데 전 앞쪽이죠. 하 아래쪽이죠. 그리고 장골에 극 가시극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시가 이렇게 전 앞쪽이죠. 앞쪽에 가시가 한 개, 두 개 있는데 전상 위에 있죠. 전상 장골극 아래 있죠. 전하 장골극 뒤로 보시게 되면 또 가시가 두 개가 있죠. 위에 한 개 있고 아래쪽에 한 개 있고 그래서 장골에 후상이죠. 후상 장골극 후하 장골극 이렇게 앞에 두 개와 뒤에 두 개 이렇게 하고 총 네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근육이 이제 대퇴직근이라고 하죠. 대퇴직근. 대퇴직근은 넙다리 고등근이라고 하는데 기시가 전하장골극에 붙어요. 저번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울 때 근막장근이라든지 봉공근은 어디 붙었죠? 전하가 아닌 전상장골극에 붙었죠. 그래서 여기 빈 공간 있죠. 지금 뼈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앞쪽에 여기 살이 다 있죠. 근육이. 근데 여기 비어있는 공간을 누가 채운다고요? 근막장근하고 봉공근하고 이 부분에 대퇴직근 이 세 개 근육이 이 공간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공간이 넓죠. 그래서 근막장근이라든지 봉공근, 대퇴직근을 잘 치료해야 되는 이 고관절의 아주 중요한 이 근육이라 보시면 돼요. 이 세 개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또 기초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정지는 경골의 조면에 붙습니다. 모든 대퇴사다골은 경골의 조면에 붙는데, 자, 보시면 이제 이게 쓸개골이죠. 경골의 조면 그러면 이 경골. 자, 하태를 보시게 되면 여기 안쪽이 이제 경골이고 바깥쪽이 비골이죠. 작은 게. 그 경골에 보면 여기 조면자가 조자가 뭐죠? 거친 면이란 뜻이죠. 조면이란 뜻이.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는 거예요? 근육들이 붙으라고 거칠게 만들어져 있는데 대퇴사두근에 이 네 갈래가 다 내려와서 붙는 자리가 이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 부위가 경골 조면이 운동 많이 하는 분들이 볼록 튀어나온 부위 쪽 뼈가 자라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튀어나와 있죠. 오스구 슬라트병이라고 그러는데 또 어디에 보면 오스구시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경골 조면이 커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성장기 때 20살 되기 전에 이제 축구 선수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운동 많이 하면 특히 대퇴사두근을 힘을 많이 쓰게 되면 저 부위가 자라게 되는데 왜 자라냐? 이제 근육은 이제 뼈에 붙어 있죠. 그죠? 뼈에 이제 은밀한 골막. 그 골막이 근육에 자극해서 이제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골막이 당겨가면서 어때요? 그 사이가 붕 비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 이제 뭐가 차는데 이제 석회가 차면서 다시 뼈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뼈가 경골 조면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알고 보면 이 대퇴사근의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인데 지금 이거 이해를 잘못하고 치료를 잘 못하고 있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환자가 이 경골 조면에 이제 문제가 오면서 지금 봤던 오스굿 슐라트 병이 생겨서 오는 환자가 지금 있습니다. 축구 선수인데 지금 중2예요. 중2인데 벌써 이렇게 와갖고 문제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해주면 대퇴사두근에 특히 이 세계 강근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대퇴직근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퇴직근이 슬개골 통증과 함께 경골 조면 쪽에 특히 이제 설계골 밑에 통증 쪽에 영향을 많이 주죠. 지금 방사통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돼 있죠. 대퇴직근에 방사통이 이 설계골 바로 밑에까지 통증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 붙어 있는 부착지점하고 관련되어 있는 통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기 때 또 어떻게 돼요? 뼈가 자라는 속도를 못 따라가죠. 근육은 짧아지고 수축을 계속 막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생기는 병이 이 병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치료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기초적인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제 기능을 보셔야 돼요. 나중에 기능을
생각해 보시면 왜 축구 선수들이 이 대퇴직근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지, 그리고 이 세 개의 강근들이 또 어떤 문제를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내측 강근이죠. 안쪽 넓은근인데 기시 같은 경우는 대퇴골의 후 내측면, 대퇴골의 후 내측,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앞쪽에 붙는 게 아니라 뒤쪽에 붙는답니다. 뒤쪽. 근데 뒤쪽인데 안쪽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뼈가 이렇게 있으면 근육이 뒤쪽으로 가서 붙는다. 이렇게 가서 붙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근육을 보시면 어때요? 앞에서 붙어서 이렇게 휘어서 안으로 들어와서 뒤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붙는 거예요? 대퇴골의 후 내측면에 여기 보시면 이제 대퇴골의 조선이라는 게 있죠. 아까 조면은 뭐예요? 면이고 면. 선은 말 그대로 선이죠. 직선. 그래서 여기는 거친 선이 있는 거고 대퇴골의 조선. 얘는 뭐예요? 경골에 있는 거친 면이라 해서 경골 조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가서 붙는데 내측에 붙는다. 그리고 정지는 경골의 조면,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경골의 조면에 붙게 되고, 외척 강근 같은 경우는 가쪽 넓은 근인데 기시가 후면의 외척의 대퇴골에 붙어요. 얘도 이제 붙죠. 대퇴골의 후면인데 얘는 어디? 바깥쪽으로 붙죠. 외척 강근이니까 바깥쪽으로 둘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외척 강근은 이렇게 붙어서 바깥쪽으로 가는 거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안에서 붙어서 바깥쪽으로 해서 뒤로 가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대퇴골의 조선에 붙어가지고 외척에 붙겠죠. 대퇴골의 조선, 그러니까 생각나는 근육이 또 뭐 있어요? 내전근이라든지 뭐 이 모든 근육들이 다 어디에 붙었어요? 그 부위에 붙었죠. 대퇴골의 조선이라는 부위에. 그래서 후면, 대퇴골의 후면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에 관련된 모든 질환들을 어떻게 해요? 허벅지를 밟는 거, 뒤쪽을 밟는 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특히 어디까지 풀어야 돼요? 대퇴골의 조선, 지금 말하는 후면의 외척에 대퇴골까지 압력이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힘줄까지도 풀어내는 테크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무릎에 관련된 슬개골 통증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자골신경통, 뭐 여러 가지 종아리 통증과 함께 발바닥의 질환들도 고칠 수 있는 거죠. 자, 경골의 조면에 공통적으로 본다 이야기했고, 4번의 중간강근 같은 경우는 중간 넓은 근인데 기시를 보시면 대퇴골의 전면과 외척면에 붙어요. 얘는 이제 앞쪽에 붙죠. 근데 이제 외척으로도 좀 붙게 되고, 그리고 정지는 경골의 조면에 붙어요. 얘도 똑같죠. 그래서 이제 허벅지 앞쪽을 푼다 그러면 주로 우리는 뭘 풀게 되는 거예요? 중간강근을 풀게 되는 거죠. 중간강근을. 나머지는 다 어떻게 풀어야 돼요? 앞쪽을 푸는 것도 중요한데 뒤쪽, 만성일 경우 힘줄까지 문제가 됐다는 말은 이제 만성이란 뜻이죠. 하지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이 트리거 포인트를 풀 때는 어때요? 앞쪽을 다 풀게 되는 거죠. 앞쪽이라든지 안쪽이라든지 바깥쪽이라든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오래된 무릎의 문제는 어디서 풀어야 돼요? 뒤쪽을 풀어야 되는 거죠. 뒤쪽까지도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기시정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기능은 아주 쉽겠죠. 다 보면 이제 일단 보시게 되면, 자, 이 결이 중요합니다. 결. 자, 여기 보시면 결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설계골을 중심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설계골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 이 결과 이 결이 있는데, 대퇴직근은 어때요? 대퇴직근은 낙엽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돼 있는데 방향이 어때요? 바깥쪽에 있는 놈이 이 내측 강근하고 똑같아요. 결이. 안쪽에 있는 애가 외측 강근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중간 강근은 어때요? 오른쪽 왼쪽을 다 내측과 외측에 다 관여를 하는데, 내측 강근은 대퇴직근의 바깥쪽에 있는 애가 같이 힘을 쓸 것이고, 바깥쪽에 있는 외측 강근은 대퇴직근의 바깥쪽 안쪽에 있는 근육이 힘을 같이 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측으로 힘을 쓸 때가 있고 외측으로 힘을 쓸 때가 있죠. 안쪽으로 힘을 쓸 때는 어때요? 주로 긴다리 패턴일 때 안쪽에 이제 근육을 힘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저희 학회에 이제 상강 수업을 들으시면 이 이론을 정확하게 아시는데, 그래서 이제 근육학적인 이론을 체형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결과 이 결이 같기 때문에 두 개 같이 작용하고, 바깥쪽은 이 두 개가 같이 작용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퇴직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긴다리 패턴에 힘을 많이 쓰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공을 차거나 이럴 때 어때요? 차는 다리가 긴 다리 되고 지탱하는 다리가 짧은 다리가 되죠. 그래서 차는 다리 쪽이 이제 신전되고 굴곡되면서 대퇴직근이 훨씬 더 많이 쓰게 되지만, 엄밀하게 또 여기 안에서 또 따지게 되면 이제 바깥쪽에 있는 애가 내측 강근과 관련이 돼 있고, 안쪽에 있는 근육이 바깥쪽에 있는 외측 강근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힘을 많이 쓸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안쪽의 편을 거의 다 들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조절을 할 때
조절을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내측 감근 힘을 쓸 때 이 근육이 같이 힘을 써주고 바깥쪽에 있는 외측 근육이 힘을 쓸 때 이 근육이 힘을 같이 써주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힘의 양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기능은 달라진다는 것도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론이 왜 중요하냐면 조금 이따 제가 하다가 신경적인 부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통증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강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능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기능을 보면 슬관절에 이제 신전으로 작용한다. 무릎을 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릎이 지금 보시면 이제 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슬관절을 이렇게 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서 있는 역할을 할 때도 이 대퇴사두근은 힘을 쓰게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대퇴직근은 두 관절을 지나는데 이제 나머지 세 개의 관근은 어때요? 한 관절을 지나죠. 슬관절만. 하지만 대퇴직근은 아까도 봤듯이 고관절도 지나고 슬관절도 지난단 말이죠. 나머지는 어때요? 대전자낭까지 대전자까지 가서 붙기 때문에 요 위로 고관절 위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만 혼자서 한 관절을 지나는 원조인트 머슬이다. 얘만 이제 투 조인트 머슬이죠. 앞에 세 개가 원 조인트 머슬이고, 그래서 얘는 고관절의 굴곡에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관절 우리가 굴곡해 볼까요? 하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올릴 때 대퇴직근의 요 부위, 슬관절 쪽은 이제 짧아져 있는 게 아니라 늘어나 있고, 고관절은 어때요? 굴곡되면서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여기 부위는 단축이고 여기는 이안이에요. 그러면 둘 다 단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구를 공을 차듯이 발을 뻗는 거죠. 그러면 무릎도 신전되면서 고관절. 그래서 축구를 찰 때 특히 대퇴직근이 문제가 되면서 무슨 병이 생긴다? 오스고시라트병이라는 병이 생기면서 경골 조면이 뼈가 자라는 이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측 감근, 중간 감근, 외측 감근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대퇴직근을 잘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이 기능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공부하면서도 이런 이 임상을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이게 임상가가 바라본 이 근육학의 기초 이론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이제 우리가 책을 공부하고 해부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석을 못하죠. 왜? 임상을 모르니까. 하지만 임상가가 바라볼 때는 이 기초 이론도 상당히 중요해요.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준다면 물리치료과나 뭐 치료와 관련된 운동과 관련된 과에서 해부생리학이나 기초 이 근육학을 이렇게 가르친다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가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제가 하고 있으니 이런 정보를 얻는 분들은 생각을 좀 한번 다시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다시 기초로 많이 돌아가게 되죠. 왜? 기초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좀 했다는 분들이 다시 이 제 강의를 좀 듣게 되면 자극도 많이 받고 공부가 또 다시 재밌어지는 일이 생길 겁니다. 자, 3번에 보면 발바닥이 고정된 자세에서 직립 자세죠. 고정된 채로 이제 서 있는 거죠. 대퇴사두근근은 근위부를 당기는 힘을 발휘한다. 근위부가 어디죠? 이제 슬개골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슬개골 쪽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 있을 때. 그래서 힘을 주게 되면 여기가 알통이 막 튀어나왔고, 막 모양이 물방울 모양이라 했었죠. 물방울 모양이 특히 내측 감근, 이걸 물방울 모양이라 이야기하죠. 물방울 뭐 다이아라 했었고, 헬스하는 분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리고 자주 체중으로 야기되는 동작을 조절하거나 감속하는 데에서 이완 수축력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걸어가다 뭔가를 힘을 쓸 때 어때요? 주로 이제 몸을 굽히게 되죠. 고관절을 굽히고 슬관절을 굽히게 되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뭐 살짝 몸을 굽히는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스쿼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고관절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늘어나면서 힘을 많이 쓰게 됩니다. 늘어나면서. 그래서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도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4번에 보면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작용을 안 합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왜냐? 이제 우리가 탑사하는 듯이 뼈가 탁탁탁 지탱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근육이 힘을 쓸 필요가 없죠. 속에 있는 심부 근육들이 어때요? 조금씩 힘을 쓰면서 밸런스만 잡을 뿐이죠. 그래서 서 있을 때는 주로 힘을 쓰지 않는데 이제 균형이 무너졌을 때 그때 많이 쓰게 되고 5번에 보면 입깎기 때 이제 뒤꿈치가 이제 닿은 후 발가락이 지면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발바닥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을 입깎기라고 해요. 그때 맨 처음이 어때요? 뒤꿈치가 닿고 나중에 엄지발가락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가겠죠. 그게 이제 입깎기인데 그래서 입깎기를 초기, 중기, 말기 입깎기로 나눕니다. 뒤꿈치가 닿은 거 초기, 발바닥이 다 닿은 걸 중기. 그 다음에 이제 뒤꿈치하고 중간 발바닥은 떨어지면서 엄지발가락이 토어프, 발가락으로 이제 차고 나가는 동작까지를 이제 입깎기의 초기, 중기, 말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 입깎기 동안에
족저 굴곡근의 힘이 현재 약하거나 소실시 가부하를 받고, 그러니까 걸어갈 때 발바닥이 차줘야 되죠. 발목이 어때요? 한번 걸어볼까요? 자, 걸어갈 때 이때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뒤꿈치 종아리 쪽에 있는 근육이 이제 족저 굴곡시키는 근육이죠. 가자미나 비복근, 가자미 속에 있는 세 개 근육까지도 이때 이 근육들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차주지 못하니까 허벅지에 있는 대퇴사두근의 가부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간다는 거는 특히 발목의 힘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발목의 힘. 대퇴사두근 이런 근육은 브레이크, 큰 힘의 브레이크를 쓰기 때 쓰는 거고, 아니면 고관절의 힘과 함께 발목의 힘이 더 중요하다. 무릎은 우리가 많이 주저앉을수록 힘을 많이 쓰는 근육인데, 그래서 특히 이제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 뒤쪽에 있는 굴곡근들이 안 좋을 때는 대퇴사두근의 가부화가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운전할 때나 걷는 속도를 빨리 할 때, 그 다음에 하이를 신고 다닐 때 같은 상황에서는 활동이 더 증가하겠죠. 무거운 짐을 지니까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이때는 대퇴사두근에 더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고,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대퇴사두근도 힘을 더 많이 줘야 속도가 올라가겠죠. 하이를 신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까 했던 족저 굴곡근이라는 가자미근이라든지 비복근 속에 있는 세 개 근육이 이미 단축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때요? 그 근육이 힘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허벅지에 있는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에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를 신고 난 다음에 항상 이제 스트레칭, 가자미 근육이라는 이런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줄 필요도 있지만 대퇴사두근에 쌓여있는 가부화로 인한 피로를 풀어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꿇어 앉아줘가지고 대퇴사두근을 스트레칭 해주고, 그리고 꿇어 앉은 채로 뒤로 눕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퇴직근이 스트레칭이 되겠죠. 꿇어 앉은 자세는 3개의 간근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꿇어 앉는 거는 대퇴사두근을, 특히 간근들을 스트레칭 위한 좋은 방법인데, 우리도 이제 무릎에 안 좋다고 3대 악이라는 방송이 이제 한번 나왔죠. 무릎에 나쁜 3대 악. 이게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얘기들이죠. 쪼그려 앉는 거, 양반다리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가 뭐 있죠? 무릎 꿇는 거, 금방 했던 거. 이 세 가지가 3대 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그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무릎 뒤쪽에 있는 근육이 짧아지면서 무릎에 영향을 많이 주긴 주지만, 그래도 앞쪽에 있는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꿇어 앉는 일들도 하루에 몇 번씩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꿇어 앉거나 양반다리 했거나 쪼그려 앉을 때 그 뒤에 해주면 뭘 해주면 되겠어요? 이 문제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리를 쭉 뻗고 햄스트링이나 비복근을 늘려주면 되죠.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꿇어 앉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방송이 참, 제가 볼 때는 이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자, 마지막으로 신경지배를 보시면 요추 2번에서 4번 요추 신경이 나오는데, 2번에서 4번 요추 신경이 나와가지고 대퇴신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지배를 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해부학책을. 이 신경이 이제 대퇴신경입니다. 대퇴신경이 지금 보시면 대퇴직근도 지배하고 내측간근도 지배하죠. 근데 외측간근, 중간근을 어떻게 지배해요? 대퇴직근을 한번 잘라보니까 이거 밑으로 해가지고 중간간근도 지배하고 바깥쪽으로 외측간근도 지배하죠. 여기서 문제. 외측간근 풀기 전에 뭐부터 풀어야 된다? 대퇴직근을 먼저 풀어야 된다는 이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대퇴신경을 위에서 먼저 풀어야 될 거는 실제로는 이제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겠죠. 장요근을 풀어야 이어서 배색을 없앨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장요근을 풀고 나면 어때요? 우리가 외척에 문제가 있다 그랬을 경우 대퇴직근을 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릎 꿇고 뒤로 누워야 된다 했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서가지고 다리를 뒤쪽을 잡고 뒤로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되죠. 그래서 고관절도 신전하고 설관절을 굴고 간 상태를 되면 대퇴직근이 스트레칭이 되죠. 이런 자세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 부위를 이제 폐색이 되어 있다 그러면 눌려 있는 걸 해결해야 되는 게 외측간근 치료하기 전에 대퇴직근이 먼저라는 이론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 부위의 또 포인트는 위에 있죠. 자, 보시게 되면 대퇴직근의 포인트는 위에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 포인트가 형성된다는 뜻은 뭐겠어요? 그러면 대퇴사두근의 외측간근을 지배하는 이 가지가 어디서 나와요? 요 포인트에 나오죠. 엄청나게 중요하죠. 대퇴직근의 포인트를 풀지 못한다. 대퇴직근의 이론을 이해 못하면서 외측간근을 푼다는 말은 어떻게 돼요? 이건 참 기초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막 그냥 열심히 치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모든 학회라는 것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치료를 에비던스가 중요하다 그러죠. 근거 중심의 치료. 그게 뭐예요? 지금처럼 해부생리학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학회가 되는 거죠. 근거를 말할 수 있는 곳이 학회라 보시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암기식으로 그냥 막 어디 나와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하지만 이거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조합하고 깨뚫어야 돼요. 구슬의 스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자료를 하나하나씩 모아야 돼. 나중에 이제 꿰뚫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느 순서로 어떻게 푸는 게 중요하다. 왜? 그리고 왜라는 것까지도 해보 생리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2번, 3번, 4번에서 나온다 그랬죠. 요추 L2, L3, L4 여기서 나와서 이게 합쳐지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2, 3, 4에서 나와서 장골근과 장요근을 지나서 밑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요근하고 장골근하고 사이에서 폐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요 방향근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요 방향근의 3번 트리거 포인트, 요추 3번 행돌기 트리거 포인트, 그 다음에 4번 5번에 있는 트리거 포인트, 그 다음에 장골근하고 장요근, 특히 대요근의 트리거 포인트 해결해 준다는 것은 대퇴신경의 폐색을 없애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트리거 풀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폐색의 개념. 그래서 이 신경 지배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폐색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MPS의 그냥 제일 기초적인 이론이죠. 그래서 저희 2강에서는 요 해부학을 바탕으로 이 트리거 포인트 외에 풀어야 되는 폐색의 개념까지 해결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트리거 포인트만 외워서 트리거 포인트만 풀고 있죠. 여기가 아프면 여기를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실제로 이 정도만 해가지고는 심각한 환자들은 못 풉니다. 질환을 심하게 가진 사람들은 잘 안 나아요. 일반 좀 덜 심한 사람들은 고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 해결하려면 지금 이런 신경의 루트 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는 요 길들 있죠. 요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폐색의 개념까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관절까지도 이해를 돼갖고 교정도 할 줄 알고 이 관절이 틀어지게 하는 심부 근육까지도 풀어내가지고 해결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금의 이 기초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수업은 고관절 내전근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